안녕하세요. 봉수행입니다. 오늘은 지형과 기후에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지형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계곡. 그 산의 계곡은 물이 맑고 깨끗해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한다. 동서남북.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길이 나 있다. 바위. 저 산에는 바위가 많아서 등산할 때 위험하다. 사막. 사막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동물과 식물이 살기 어렵다. 산속.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위험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육지.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니 드디어 육지가 보였다. 지형. 한국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폭포.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정말 컸다. 해돋이.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많았다. 화산. 화산이 폭발해서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해안. 해안을 따라 음식점들이 길게 자리 잡고 있다. 농업이 발달하다. 농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쌀과 채소가 싸다. 이번에는 기후와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요. 강수량.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른 해에 비해 강수량이 적습니다. 건조하다. 날씨가 건조하면 산불이 나기 쉽다. 기후. 우리 고향은 1년 내내 기후가 따뜻해서 살기가 좋다. 뚜렷하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제각각 다르다. 서늘하다. 산속 깊이 들어가니까 공기가 서늘해서 긴 옷을 꺼내 입었다. 습하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열대기후.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열대기후에서는 다양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가뭄이 들다. 이 지역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었다. 날씨가 변덕스럽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홍수가 나다. 심한 폭우 때문에 강이 넘쳐서 홍수가 났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원인이나 이유를 추측할 때 사용하는 어서인지입니다. 문법 어서인지는 앞절이 행위나 상태가 뒷절이 원인이나 이유일 것 같다고 추측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서인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 문장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배가 고팠기 때문일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어서인지를 이용해 고프다를 고파서인지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어서인지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끄듬절의 모음이 아 또는 오인 경우 어간 더하기 아서인지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음이 아 또는 오가 아닌 경우 어간 더하기 어서인지 형태를 사용합니다. 하다로 끝나는 동사는 해서인지를 사용합니다. 명사 이다 형태는 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이어서인지 또는 명사 더하기 이라서인지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여서인지 또는 명사 더하기 라서인지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어서인지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인지 실수할 때가 많다. 이 문장은 실수를 많이 하는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내 성격이 급하기 때문일 것 같다 라고 추측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어서인지를 이용해 원인이나 이유를 추측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형용사 급하다와 같이 하다로 끝나는 단어는 해서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급과 해서인지를 결합해 급해서인지가 됩니다. 아침을 많이 먹어서인지 아직 배가 안 고파요. 이 문장은 아직 배가 고프지 않은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아침을 많이 먹었기 때문일 것 같다 라고 추측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어서인지를 이용해 원인이나 이유를 추측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동사 먹다의 어간 끝 음절인 먹에는 모음 어가 있습니다. 모음이 아 또는 오가 아닐 경우에는 어간 먹과 어서인지를 결합해 먹어서인지가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은 으며입니다. 첫 번째 문법 으며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가 함께 일어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언니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 문장은 책을 읽는 동작과 시간을 보내는 동작이 함께 일어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으며를 이용해 읽다를 읽으며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으며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사실을 나열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 하늘이 맑으며 공기가 시원하다. 이 문장은 하늘이 맑다와 공기가 시원하다라는 두 가지 상태의 사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으며를 이용해 맑다를 맑으며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으며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어간 더하기 으며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니을일 경우 어간 더하기 며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 이다 형태는 명사 끝 음절이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명사 더하기 이며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으며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어제 찬 바람을 맞으며 걸었더니 감기에 걸렸다.
이 문장은 찬바람을 맞다 라는 동작과 걷는 동작이 함께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음열을 이용해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가 동시에 일어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동사 맞다의 어간 끝 음절인 맞에는 받침 지읒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의 어간 맞과 음열을 결합해 맞으며 가 됩니다. 대한 씨는 언제 이사하며 어디로 간대요? 이 문장은 대한 씨가 언제 이사하다라는 사실과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음열을 이용해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사실을 나열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동사 이사하다의 어간 끝 음절인 하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간 이사하와 멸을 결합해 이사하며 가 됩니다. 세 번째 문법은 다른 특성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는 고도입니다. 문법 고도는 뒤의 내용이 앞절의 내용과 다른 특성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생은 점심을 많이 먹고도 또 배가 고프다고 한다. 이 문장은 점심을 많이 먹었다는 행동 뒤에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배가 고프다는 다른 상황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고도를 이용해 먹다를 먹고도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고도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고도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고도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문장은 설명을 들었다는 행동 뒤에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다른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고도를 이용해 어떤 행동 뒤에 예기치 못한 결과나 다른 사실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어간, 끄듬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고도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듣다의 어간 듣과 고도를 결합해 듣고도 가 됩니다. 바빠서 메일을 확인하고도 답장을 못했다. 이 문장은 메일을 확인했다는 행동 뒤에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답장을 하지 못했다는 다른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고도를 이용해 어떤 행동 뒤에 예기치 못한 결과나 다른 사실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문법은 어간 끝 음절의 받침 유무와 상관없이 어간 더하기 고도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 확인하다의 어간 확인하와 고도를 결합해 확인하고도 가 됩니다. 네 번째 문법은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됨을 나타내는 이며입니다. 문법 이며는 서로 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비슷한 사물이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아는 눈이며 입이 제 엄마를 그대로 닮았다. 이 문장은 눈과 입이라는 비슷한 종류의 대상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나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며를 이용해 눈을 눈이며 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문법 이며는 명사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명사 더하기 이며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명사 더하기 며 형태를 사용합니다. 문법 이며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어머니께서 잡채며 불고기며 음식을 많이 해주셨다. 이 문장은 잡채와 불고기라는 비슷한 종류의 대상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나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며를 이용해 서로 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비슷한 사물이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 잡채의 끝 음절인 채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명사 잡채와 며를 결합해 잡채며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 불고기의 끝 음절인 기에도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명사 불고기와 며를 결합해 불고기며가 됩니다. 새로 나온 휴대전화가 모양이며 기능이며 너무 마음에 든다. 이 문장은 모양과 기능이라는 비슷한 종류의 대상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나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법 이며를 이용해 서로 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비슷한 사물이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 모양의 끝 음절인 양에는 받침 이응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 모양과 이며를 결합해 모양이며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 기능의 끝 음절인 능에는 받침 이응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 기능과 이며를 결합해 기능이며가 됩니다. 지금부터 대화를 들으세요. 수아 씨와 리사 씨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잘 들으세요. 동해안에 온 김에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 보러 갈래?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동안 동해안에 그렇게 자주 오고도 해돋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해돋이는 본 적이 없어. 근처에 경포대가 있던데. 거기가 해돋이 보는 명소래. 경포대 좋겠다. 우리 숙소에서 멀지도 않고 거기 가면 바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대. 바다 옆에 호수가 있어? 신기하다. 정말 색다를 것 같아. 우리 해돋이 보고 나서 경포호수에서 산책하며 커피도 마시자. 아침에 보는 호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정말 기대된다. 근데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이제 그만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래, 그만 들어가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